친절한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사, 부동산 전문가 서기섭 대표, 도시계획연구소 대표, 미래가치투자연구소 교수, LBA 강남지부 전임 강사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임원까지. 서기섭 대표는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확실한 해결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명철한 판단력과 분석력으로 새롭고 차별화된 길잡이가 되실 것입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서기섭 대표를 지금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경아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지난달 주택 매매시장의 소비심리지수는 140.6으로 6월에 비해서 5.6포인트나 올라 소비자들이 주택의 가격과 거래량 모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쏟아지는 물량에 대한 미분양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정부 정책과 금리 인상의 압박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듯한데요. 이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한 발 한 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 하시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지금 휴가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죠. 이건희 회장님 와병 중이신데 회복할 가능성이 1%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떡을 기다리지 말고 나가서 떡을 만들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앵커님 혹시 떡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떡을 만들어라 한 거는 좀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경제 상황에 지금 이제 중국 증시도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라는 말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동산 상담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활짝 열어놓고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023424-0706, 023424-070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797-8100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좀 전략을 짜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세계 경제 흐름과 지금 이제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신문 지상이나 언론 지상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흐름과 그다음에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정책의 변화.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8월 11일 날 통과가 돼서 내년 2016년 2월 11일부터 이게 발효가 됩니다. 6개월 뒤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뉴타운 정책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앵커님 혹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알고 계시나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안화 쇼크라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펀드에 넣으신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지금 많죠. 그래서 중국이 경착륙을 할 건지 연착륙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세계에서 어떤 초미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릭스라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해가지고 신흥국이죠. 신흥 강대국들이 지금 침몰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경제학자들이 좀 정설로서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팍스 아메리카나가 뭐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된다 이런 말들이 20년, 30년 전에 타임스 뉴스위크 같은 데서 많이 이제 나왔던 말들입니다. 그래서 G1이라는 건 이제 글로벌 G20도 있고 G7도 있고 하는데 G1 세계로 재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는요. 3일 동안 해서 4.66%를 평가를 절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까지 한 10%쯤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중국 증시가 그만큼 폭락을 하는 것이고 중국 성장률이 1, 4분기하고 2, 4분기 연속 7%대 성장을 했는데요. 이런 거는 정확히 중국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수출 업체의 채산성 악화에 대해서 비상조치를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요. 중국이 좀 문제가 생겼다 어느 정도
중국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고 또 브릭스에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가 국가 신용등급이 BB 플러스는 정크본드라 그러죠. 정크본드 바로 위에 등급입니다. 따라서 거의 이제 그 국가 부도 위기는 아니지만 어떤 그 정크본드 수준까지도 떨어졌기 때문에 브라질이 좀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도 지금 힘든데 마이너스 2% 성장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브라질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고요. 중독 산유국 혹시 세일가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세일가스. 세일가스요? 네. 이제 원유를 대체하기 위한 세일가스를 세일이라는 게 뭐 강막 막 같은 건데요. 퇴적한 막인데 이런 거에서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세일가스 공세에 밀려서 중동 산유국들도 지금 유가가 15달러, 20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중동 산유국도 문제가 생겼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경제 위기 이제 그렉시트라 그래서 그리스가 지금 이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일본까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1분기 아베노믹스 효과로 인해서 1% 성장을 했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아직 일본 재무성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2%로 갈 것이다라고 시장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하는데 한 10년쯤 10년이나 20년 전쯤에서 위안화 중국 돈이 달러를 대체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2030년, 2050년 가면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어떤 말들이 많이 돌았는데요. 달러를 대체할 것이냐라고 대해서 뭐 위안화 대 달러가 1대1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4.66% 평가 절하해가지고 1달러를 주면 위안화를 6.4 위안을 주는 거예요. 6.4 위안을. 그런데 이게 1달러를 주면 연말쯤 되면 한 7 위안을 주는 거예요. 7 위안. 우리나라 원하고 비슷해가지고 7 위안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고환율 정책이라는 것이죠. 고환율 정책.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 때도 고환율 정책을 폈지만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위안화를 사면 안 되겠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원유 수출을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원유 수출을 재개하는 시점에서 글로벌 경제가 미국 아닌 내로 양분화되어서 갈 것이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지금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 주식들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쇼핑몰 화장품 많이 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좀 유명한 것 같은데 화장품 그다음에 하나투어를 비롯한 여행주들이 중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로 관광객이 그만큼 유입이 덜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돈의 가치가 높으면 다른 데 가서 타 국가에 가서 돈을 쓰는데 호텔 신라 같은데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위안화가 평가 절하돼서 상하이 증시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저께 3일 전에 6% 급락을 했고 이틀 전에 또 4%, 3.6%에서 한 지금 10%쯤 지금 급락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떨어졌네요.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돈의 가치가 없고 중국 경제가 성장을 하면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시켰는데 반대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를 못 믿겠다는 것이죠, 시장은.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증시를 이탈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달러를 주면 7위안하고 연말쯤 되면은 페너티 이제 돈가가 되면은 지금은 6.4 위안만 줘도 1달러를 주는데 7위안을 줘야지 1달러를 주니까 평가 절하가 됐기 때문에 환차손이 생기는 것이죠. 한 10% 정도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증시를 이탈을 해서 중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이제 미국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투자자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7월 수출 같은 경우는 8.3%가 중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 수출이 8.3% 감소를 했고 1.3% 국가 에너지국만 유일하게 이제 믿을 수 있는 기구다.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의 통계는 믿지 못하니까 국가 에너지국 자체는 믿을만하다. 그래서 1.3% 정도 에너지 소비가 1.3%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다그룹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백화점을 99개 가지고 있는 그룹인데
지금 한 15개 정도 철수를 했고요. 20개 정도를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20개 정도, 백화점 20개를 폐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것이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위안화가 10% 평가 절하됐을 때 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 올라간다. 올해 0.2%, 내년에 1.6%.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하죠. 물론 중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위안화가 지금 5%가 하락을 했는데 한국 수출이 3% 감소를 할 것이다. 이 3%는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수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그 무역량이 3%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10%가 연말까지 하락을 하면 한국 수출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수출이 6%쯤 감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 자체가 25%예요. 25%. 4분의 1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을 지금 한 5,700억 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4분의 1 정도만 25%만 중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나누기 4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1.5% 정도 올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5,700억 달러에서 뭐 한 5,600억 달러, 뭐 한 100억 달러 줄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수입 자체는 5,200억 달러고 수출은 5,700억 달러인데 옥스퍼드 이쪽에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예측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중국 위안화가 10% 절하할 때 우리나라 수출은 내년에 1.14%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1.5%는 아니지만 거의 뭐 마이너스 1.5%인데 1.14%에서 1.5%로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미국하고 일본, 독일 이런 국가들도 우리나라 수출량이 한 절반 정도, 한 0.5%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발 축구가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면은 한 1.5%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출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는 한 0.1%에서 0.15% 정도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타운 정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도정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했죠. 이제 국회를 통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2016년 2월 11일 날, 2월 1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게 6개월 정도 후에 일반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죠. 법률이 통과하면 국민에게 이로운 것은 즉시 시행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보통 6개월 이후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시행을 하는데요. 매몰 비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매몰 비용. 뉴타운에 있어서 재정비 촉진제라고 그러는데요. 네. 추진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네. 들어보셨죠? 추진위원회 다음이 이제 조합 설립입니다. 조합.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나 조합 단계에 있는 이런 뉴타운들이 해제를 시켰을 때 매몰 비용이라고 있어요. 10억에서 50억, 뭐 100억까지도 발생하는데 그동안에 추진했던 비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매몰 비용. 추진위원회는 50%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되고요. 75% 동의를 얻었을 때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 조합 설립된 부분에 대해서만 매몰 비용을 조합을 해산을 했을 때 조합을 해제를 했거나 해산을 했을 때 매몰 비용을 지원해 주던 거를 이제 추진위원회도 같이 매몰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서울시 출구 전략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한남 뉴타운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남 뉴타운. 들어보셨죠? 한남 뉴타운이 1구역부터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까지 있어요. 네. 2구역부터 5구역까지는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조합이. 그러나 1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만 설립이 돼 있고 반대가 좀 심합니다. 이태원역 바로 밑에 있는 데가 이제 1구역이기 때문에 상가 조합원들이 많겠죠. 이태원역에 이제 바로 이면 블록부터 1구역이니까 그래서 상가 조합원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축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는데 아직 조합 설립 단계이기 때문에 해제가 2월 11일 날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1구역, 3구역, 5구역이 노량진 뉴타운 전체의 70%, 80%를 차지해요. 다시 말해서 노량진 뉴타운은 전체적으로 해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몰제를 이제 도입을 해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는 정비구역 77곳이 정도 되는데 이런 7곳에 대해서 일몰 3년 이내에 조합을 설립하지 않으면 해제를 시켜버리겠다. 해산을 시켜버리겠다. 서울시가 임의적으로 해산을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자동 해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민원의 소지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해지가 좀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남 뉴타운 한번 봐보면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000세대에서 현재 조합원들이 8,000명이죠. 한 13,000세대로 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뉴타운입니다. 한남 뉴타운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고의 뉴타운인데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1,500가구에서 반대가 많아서 한 1,000가구 정도로 지금 축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1구역은 추진위원회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지가 된다. 그래서 2구역, 3구역, 5구역은 언제 갈 것이냐.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에 사업 시행 인가를 넣었죠. 사업 시행 인가를 넣었는데 아직도 나고 있지 않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4구역 같은 경우는 2구역, 3구역, 5구역은 2012년에 조합 설립이 됐는데 4구역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지금 조합 설립이 됐죠. 4구역이 속도가 가장 늦고 2구역, 3구역, 5구역이 빠른데 1구역이 해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1구역 조합원들은 내년 2월까지 빨리 조합을 설립하든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 단계로 오면 상관이 없어요. 빨리 하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해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노량진 뉴타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1구역, 3구역, 5구역이 이렇게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노량진역에서 바로 내려오면 동작구청 밑에 3구역, 뭐 1구역, 5구역 이렇게 많은 이런 뉴타운들이 해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가구 중 3가구가 아파트를 보면은 30%가 2008년 최고가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2008년 6월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가였는데요.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가를 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서울 시내 아파트가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통계가요. 한 130만 가구쯤 됩니다. 130만 가구. 130만 가구인데 아파트라는 거는 6층 이상을 다 아파트라 그래요. 6층, 건축법상 5층인데 피로티를 제외하고 6층 이상이면은 아파트라 그러는데 이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부동산 1사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32만 가구가, 다시 말해서 한 30% 정도가 2008년 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 그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LTV DTI가 작년 724 조치로 인해서 60% 70%로 완화가 됐고 또 세 차례에 걸쳐서 작년 5월, 8월, 올해 6월 11일 해서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됐었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전세금이 문제가 되는데 이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많이 촉진이 되면서 전 고점 2006년 6월 달에 사신 분들이 하우스푸어 들어보셨죠? 하우스푸어. 네. 안타까운데요. 네. 2006년 그다음에 2007년 뭐 이럴 때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하우스푸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렌트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렌트푸어가 또 나올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전세금은 2017년까지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제가 수급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수요와 공급, 아파트 공급 물량, 그다음 주택, 다가구 다세대 공급 물량하고 수요 물량을 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까지는 전세금 자체는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고요. 가장 지금 수혜를 보는 단지가 반포주공 1단지죠. 그다음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만세대 이상으로 재건축이 되면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 아파트 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단지인데요. 이런 아파트들이 최고점 대비 한 3억씩 올랐어요. 3억씩 올랐고 이런 것들도 한 3억 5천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이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최고점을 돌파하는 한강변에 주로 이제 한강변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한강변의 단지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 주택 거래량이 이제 2006년 이후에 최대치 1만 건을 8월 달 같은 경우도 1만 건을 지금 돌파를 하죠. 우리 7월 말에 주택담보대출 강화 방안이 나왔어요. 7월 22일인지 24일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7월 말에 주택담보대출 강화 방안이 나왔는데 8월 달에 거래가 위축이 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셨는데 지금 데이터상 수치적으로는 1만 건을 돌파를 하면서 8월 달, 9월 달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승폭보다는 적으나 꾸준하게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삼성동에 한전 부지가 들어서는데요. 이 옆에 잠실 종합운동장이라고 있어요. 잠실 종합운동장 가보셨나요? 네네. 네. 야구 보러 많이 가시죠. 잠실 종합운동장 가면은 잠실 야구장이 있어요. 이 야구장을 올림픽 대로를 지하하고 영동대교에서 이 잠실대교 이 사이, 종합운동장 이 사이, 이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 한강변에 야구장을 지금 건립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제안 같고 뭐 기상천외한 제안 같기도 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장기 구상에 부합하다. 이게 무역협회가 지금 제안을 했는데요. 장기 구상에 부합하다 그래서 이쪽 삼성동 일대, 잠실동 일대가 많은 발전을 할 것이다. 야구장을 한 번 더 짚어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자이언츠 홈구장이 됐는데 AT&T를 이제 이거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건데 어떤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그래가지고 야구가 끝나면 갈매기들이 막 이렇게 오는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이 한강에 붙여가지고 야구장을 만들어서 명소화 시키겠다. 한강을 개발을 하고 이쪽 라인을 엑스포 지금 이제 컨벤션 시설 규모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데 인프라가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5인데 컨벤션 규모는 세계 20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다 가서 엑스포를 해요. 외국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광 수요도 우리가 마이스라고 그러는데 관광 수요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죠. 미팅, 인센티브 트래블, 컨벤션, 엑스포지션. 이게 이제 국제 교류 복합지구죠. 국제 교류 복합지구, 국제 업무지구인데 이런 어떤 국제 교류의 장을 잠실 쪽 이 잠실 야구장 자리에 만들겠다. 그다음에 체육관은 지하화시키고 이거를 또 공원화 시켜서 또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은 삼성동 잠실동 일대의 발전이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고요. 이후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전망들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국내 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무보다는 숲을 좀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여러분들께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4-24-0706, 0234-24-0706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02797-8100, 02797-8100번 역시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판단과 확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수고 많으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동탄 1도시에서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엊그저께 팔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쪽에 용인시 기흥구 네. 네,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현대모닝 사이트라고 있어요. 네. 네, 거기 이제 민속촌 바로 앞인데 45평짜리하고요. 네. 바로 그 앞에 또 같은 용인시 기흥구에 보라동 신창비셜 아파트라고 같이 붙어 있어요. 한 100m 앞에. 네.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매수하고 싶거든요. 사고 싶은데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어느 쪽을 사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네, 조금 좀 나이가 좀 거의 70이 다 돼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좀 쾌적한 쪽, 학교보다는 좀 쾌적한 쪽을 선택을 해봤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궁금해서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용인시 그렇지. 네, 기흥구 보라동 쪽을 보고 계시는데 현재 여기 좀 그 시세는 알고 계신가요? 네, 거기 기흥 보라동 현대는 지금 3억 천을 보고 있고요. 네. 45평이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100m 앞에 있는 민속마을 신창미션 아파트요. 네. 거기도 46평인데 2억 9천에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적정한 매수 가격인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망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네. 참 좋은 아파트를 잘 발굴을 하셨네요. 그렇습니까? 네. 40평대, 50평대 아파트가 한 3억 선에서 나오기가 힘든데 입지도 상당히 좋고 민속촌도 가깝고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상갈역하고는 거리가 한 15분, 20분 정도 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상갈역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요. 현재 모닝사이드 2차도 있는데 지금 1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1차가 이게 한 요게 지은 지 10년 정도 됐나요? 한 12년 정도 됐나요? 12년 정도 3년 되는 것 같아요. 12년 정도 2003년이고 네, 네. 이거 신창 아파트 이거는 조금 뭐 한 2, 3년 늦게 됐죠? 네, 조금 그 2013년 4년도인가? 2003년, 4년에 비슷하게 네, 네. 이쪽이 이제 이거 처음에 들어설 때는 이게 다 이제 논밭이었잖아요. 이게 아, 네.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1차를 짓고 이거 2차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 비쌀 거예요. 5천만 원 정도. 아, 이거보다. 네, 네,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네, 네. 경부 고속도로하고 신갈 IC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지도상으로 보니까 뭐 골프장도 있고 상당히 좀 살기가 좋은 좀 쾌적한 주변에 이제 전답들도 많이 있고 이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 지금 40평대가 현재 모닝사이드가 3억 얼마라고요? 3억 천이요? 네, 3억 천 나가요. 3억 천만 원 정도 가고 신창 이건 얼마 정도 갑니까? 그거는 46평인데 20층에 20평을 봤는데요. 네. 맨 꼭대기층을 봤는데 2억 9천이요. 아, 2억 9천이요? 네, 그렇게 나왔어요. 이건 50평대입니까? 46평이에요. 아, 이것도 똑같이 46평이요? 네, 네. 그러면 46평이 3억 천하고 2억 9천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죠. 전세가를 이쪽 제가 전세가를 한번 살펴보면 전세가는 한 2억 전후 가고 있죠. 2억이나 2억 천 정도 가고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렇게 들었어요. 예, 전세가가 한 2억 한 천에서 2억 2천 정도 이렇게 갈 것 같고 네, 네. 이게 30평대 같으면 이게 35평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30평대 같으면 전세가 2억이에요. 그리고 매매가가 네. 한 2억 3천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30평대 같은 경우는 전세가 비율이 한 90% 나오고요. 아, 40평대 같은 경우는 전세가 비율이 한 80%쯤 나와요. 80%, 75%쯤. 네. 그다음에 50평대도 있죠. 여기 50평대. 네, 50평대 있어요. 50평대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이 70% 정도 나와요. 전세가 비율이. 따라서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니까 네, 네. 40평대, 50평대를 구입해도 괜찮으신데 만약에 이거를 나중에 좀 팔 수도 있고 투자 목적이 가미된다면 30평대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네.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대형 평형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이제 딸이 이제 결혼하면 이제 혹시 같이 살을까? 아, 이제 따님이랑 이렇게 같이 또 명절 때도 네. 보고 같이 네. 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현대 모닝사이드하고 신청 이 미션이라고 보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경매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 경매 감정가 자체가 현대 모닝사이드가 더 많이 나와요. 신청 아파트보다. 경매가가. 네. 이제 경매가라는 거는 이제 뭐 이 집이 뭐 경매를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은 경매를 할 때 감정가가 나와요. 감정평가사라는 거 해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뭐 상속이나 그다음에 양도, 증여할 때 또 경매 이런 거 할 때 감정평가서가 있는데 이 감정평가서를 봤을 때는 현대 모닝사이드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한 3억 천인데 이게 시세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는 20층이니까 이 향도 좋고 굉장히 로얄층이고 또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비쌀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몇 층인가요? 지금 거기 뭐야 저 민속 신창은 그 20층의 탑이고요. 예. 그 위에 그 바위 앞에 그 현대는 그거는 9층인가 그래요. 몇 층이에요? 9층. 아, 9층. 네. 9층인데 3억 천이고 이거 신창은 20층인데 2억 9천이에요? 네, 2억 9천이요. 근데 아. 저는 신창이 조금 많이. 그러면은 신창이 훨씬 낫죠, 그러면. 네. 근데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면 현대 모닝사이드가 신창보다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5%에서 7% 정도 더 나와요. 다시 말해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더 나오는데 네. 금액 자체가 한 2천만 원의 차이가 나고 층이 좋다 그러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 신창으로 하시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맞는.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혹시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많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네, 떨어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46평이 지금 뭐 3억 좀 안 되잖아요. 3억이면은 이게 평당 600만 원이 안 돼요. 한 600만 원 정도 되네요. 600만 원 정도. 6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아파트를 조성할 때 원가가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는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또 기반 시설 도로도 닦고 또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파트에 부대 시설까지 합치면은 600에서 700만 원 들어가요. 따라서 이건 원가이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승 여력 자체는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생각해서 마음에 드는 신축 아파트로 구입하세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실거주 목적으로 용인시 기흥구의 보라동 40평형대 아파트 비교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좋은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들 궁금하세요? 예, 저는 노량진 이동 유타운을 거기 근방에 다가구 주택을 두 채를 갖고 있는데요. 네. 요새 부동산에서 한 채를 팔으라고 자꾸 그래서 네. 이거를 매도를 한 채를 하고 팔아야 되는지 보유를 다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전망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네네. 뭐 매도하려는 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택 중에서 어떤 주택을 먼저 매도 생각하고 계시죠? 네.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을 네. 팔아야 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자,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 곳과 그리고 임대를 또 하나는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세한 내용들 우리 서기석 대표님이랑 한번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소리 좋으십니다. 노량진 뉴타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네네. 이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뭐 노량진 3구역인가요? 1구역이요. 2구역이요? 1구역이요. 1구역. 네네. 구청 그러니까 옆에서 이쪽에 한 지금 5분 3구역 있고 이 노량진 역에서 멀지 않는 이제 그런 구역이라는 거죠. 예예예예. 네, 그래서 1구역, 3구역 이렇게 있는데 네. 한 몇 분 정도 걸리나요? 노량진 역까지? 9호선에서 한 7분 거리요. 아, 7분 정도 거리. 7분 네네. 거리. 그래서 이제 노량진 3구역을 중심으로 노량진 앞에 포진해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구역, 3구역, 5구역이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죠. 그죠? 네네네. 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인데 이게 조합을 가야 돼요. 조합 설립을 내년 2월까지 하지 않으면 해지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지금 뭐 두 개 가지고 계신다 그러셨나요? 네네. 집을 두 채 몇 평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사는 데는 30평. 저기 2년 전에 산 거는 31평. 2년 전에 31평. 네. 그러면은 이 30평짜리는 취득 금액이 얼마예요? 샀을 때. 살 때요. 살 때는 2억 한 6천 넘게 들었어요. 2억 2천 정도 들어가고 지금은 한 6억 정도 가나요? 네, 그렇게 준다고 팔았는데 예. 부동산에 자꾸 전화가 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3.3제곱미터다가 2천만 원 정도 가니까 6억 정도 가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31평은 한 6억 2천 정도 갈 것 같은데 이제 뭐 6억이든 6억 2천이든 제가 자세한 어떤 형상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네. 이거는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31평짜리는. 2년 전에요. 4억 네. 6,500이요. 네? 4억 6,500이요. 4억 6,500. 네네. 4억 6,500에서 지금 6억 2천 정도 가는 거고요. 이거는 2억 2천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한 6억 정도 가는데 한 채를 파시게 되면은 네. 세금을 줄여야 되잖아요. 세금을. 예예예. 그렇죠? 그래서 세금 차이를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 2억 2천에서 6억 정도 가는 거는 이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30%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계산해 보면 한 3억 8천 정도 되네요. 3억 8천이면은 실효세율이 한 40% 정도 돼요. 그래서 1억 5천 잡고 1억 5천에 30%를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0.7을 하면 세금이 1억 500 나와요. 1억 500. 네. 1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억 5천 정도 올랐나요? 뭐 1억 5천 대략 한 1억 5천 정도 양도 차익이라 그러죠. 양도 차익 1억 5천 정도 되면 이게 1억 5천 정도 되면 1억이면 2천만 원이에요. 2,010만 원인데 1억 5천 정도 되면은 한 4천만 원쯤 되겠네. 4천만 원. 4천만 원인데 이걸 2년 전에 구입하셨어요? 3년 전에 구입하셨어요? 2년 전에요. 2년 전에 2013 3년이 되려면 몇 달 남았어요? 네? 3년이 되려면 구입한 네, 날짜로부터 거요? 3년이 되려면 몇 달이 남았냐고 지금 현재. 내년 5월 달이요. 아, 내년 5월. 네네. 2016년 5월. 네네. 2016년 5월이 되면은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해가지고 9%를 빼죠. 9%. 네.
네. 다시 말해 10% 정도 가까이 빼주기 때문에 4천만 원이면 400만 원 정도 빼준다는 것이죠. 내년 이게 2016년 5월 달에 팔면 그 3,600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거주하는 주택을 지금 팔려고 하시는데 거주하는 주택을 파시면 안 돼요. 세금 1억이 나오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먼저 파시고 그다음에 거주하는 주택을 팔면은 이거는 비과세잖아요. 비과세. 이 집이 네네네. 없으면 그죠? 네. 비과세 들어보셨죠?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9억 이하짜리들 네네.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이 31평을 먼저 파시고 30평을 파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추진위원회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뉴타운은 일단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속도로 봤을 때 그러면 뉴타운이 됐을 때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10평 이하짜리들 빌라예요. 10평 이하인 빌라들이 가장 혜택을 보고 두 번째로 40평이 넘어가면 이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 다시 말해서 10평짜리도 아파트 하나 주고 40평짜리도 아파트 하나 주기 때문에 내 자신의 감정평가액 자체를 상승을 해봤을 때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래요. 혹시 이 주택의 공시지가 알고 계시나요? 공시지가? 지금 제가 사는 데는 4억 얼마에 나온다 하고요. 아, 공시지가 4억 얼마? 4억 한 5천 정도? 예. 네. 주택 그리고 산 데는 공시가격? 더 많이 나온다 하던데요. 어떤 게 많이 나온다고요? 저 2년 전에 산 거예요. 아, 2년 전에 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4억 8천 이렇게 나오네요. 그 정도 그러면- 안 나오고 한 가까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뭐 한 5억 정도요? 네, 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주택 공시가격이 4억 5천이라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다른 뉴타운들을 이건 이제 정확히 제가 분석을 못하죠. 추진위원회 단계는 뭐 이렇게 확정된 게 없어요. 조합 설립을 할 때 계략적인 추가 분담금을 공시하도록 작년에 법이 통과돼가지고 만약 이게 조합 설립을 하면 얼마 정도 추가 분담금을 내셔야 된다라고 계략적으로 대강해서 조합에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보낼 거예요. 그걸 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뭐 한 5억 5천에서 한 6억 선 정도 내 자신의 권리가액, 감정평가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한 6억에서 뭐 한 6억 3천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세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 분담금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서 아파트를 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뉴타운이 30평 정도를 하더라도 뉴타운이 안 되는 게 낫다고 봐요. 저는. 지금 시청자님 이 재산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먼저 파시는 거는 이 31평짜리를 먼저 파시고 거주하는 거를 나중에 파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노량진 뉴타운 전망 그리고 절세를 위한 방법들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일정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기섭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2015 하반기 뜨는 부동산과 소액 투자 비법에 대해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에 위치한 서해빌딩 6층입니다. 전화로 먼저 예약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3424-0706번입니다. 네, 세미나를 통해서 알차고 좀 더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그런 정보들 들으실 수 있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대표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나요? 네. 이제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뉴타운 정책도 많이 바뀌었고 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정책의 변화에 따른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하고 부동산 투자 비법 이런 어떤 중국발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전체적인 세계 경제를 한번 짚어보고 우리나라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비법, 투자 전략을 한번 공개해 볼 생각입니다. 네,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02-3424-0706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참여는 02797-8100번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들 좀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기 일에 운암역에 네. 예, 프로지오 33평을 분양 받았는데요. 네네. 예, 거기 그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고 네. 예, 또 이제 뭐 19년 이후로 또 뭐 집값이 하락한다는 또 말이 있어서 그게 또 걱정이 돼서 입주를 해야 될지 또 팔아야 될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네. 또 송파에 있는 파크 하비오 그거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쪽에 있는 운암역 프루지오 이쪽에 전망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송파 예. 파크하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분양 받으신 건가요? 여보세요? 네네. 송파 파크하비오도 분양을 받으신 건가요? 말씀이 잘 안 들려서. 네. 자, 송파 파크하비오도 좀 전망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예. 네네. 33평이요. 아, 예.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한번 상담 나눠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운암역 프로지오가 한 160대 1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예, 예. 당첨됐어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 너무 이제 당첨이 돼서 반가워서 지금 네. 계약을 했는데 또 이제 이게 방송을 듣다 보면 19년도부터 또 뭐 집값이 하락한다는 말이 들으니까 걱정이 돼서요. 그래요. 그러면 18년도에 파시면 되잖아요. 19년도부터 하락하면. 그다음에 파크 하비오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한 10대 1 정도 됐는데 네. 2013년에 이거 분양받으신 거죠? 예, 작년에, 예. 파크 하비오. 작년에? 예. 13년도, 예. 예, 2013년도. 그래서 파크 하비오는 양도세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양도소득세. 양도세요? 예. 아, 예. 그래서 운암역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 뭐 다 아시다시피 복정역에 딱 붙어가지고 예. 이 운암역이 붙어가지고 입지가 상당히 좋고 이거 분양 받으실 때 6억 안 주셨죠? 얼마 주셨나요? 거의 6억 다 됐어요. 6억 분양가가 정도? 좀 비쌌어요. 예. 이게 전용 면적이 23평이었던가요? 33평짜리죠, 이게? 예, 33평이요. 33평 6억이고 그다음에 파크 하비오. 파크하비오는 파크 하비오도 5억 7천 6억이에요. 정도 거기가 주셨나요? 좀 분양가가 좀 서울인데도 좀 저렴했어요. 한 5억 7천에서 한 6억 정도. 5억 9천 얼마인 거겠어요. 5억 9천이요? 예, 파크 네. 하비오가. 5억 9천. 이게 5억 5천부터 6억까지 해서 향에 따라서 다 이렇게 예, 달리 좀 이제 층수가 분양을 했었는데 높으니까. 좋은 예. 거 이렇게 분양 받으셨네요. 이것도. 좋은 층을 이제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160대 1, 10대 1이 당첨된 게 쉽지 않은데 예. 한 번 해서 바로 당첨되셨어요? 한 번 넣으셔가지고 여러 번 넣으셨죠? 예, 한 번에 됐어요. 한 번에 됐어요? 예, 예. 신기한 케이스네요. 아니, 네, 운이 좋습니다. 이 위례 같은 경우는요, 네. 이거는 7억 5천까지 갑니다. 7억 5천. 아, 7억 5천까지. 예, 7억 5천 되면 파세요. 현재요? 현재는 한 6억 7천, 6억 8천 갈 거예요. 현재. 현재는 근데 프리미엄이 앞으로 5천에서 7천 붙었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그냥 이제 거주할 건데. 거주할 거세요? 앞으로 향후 거주할 거면 거주하세요. 거주할 거면. 투자 앞으로 목적이라고 집값이 생각했을 떨어지지 때는 않겠어요? 7억 5천 정도 되면은 하는데 이게 위례신도시가 완성이 되려면 앞으로도 5년은 더 걸려야 됩니다. 5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이후에는 위례신도시가 잠실이나 뭐 가락시행을 따라가지 못할 지연정 10년 정도 지나면 이쪽에 4만 세대가 들어가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새로운 신도시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10년 정도 이상을 보신다고 하면은 보유하세요. 10년 이상이면.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거의 다른데 지금 안 뭐 떨어집니다. 하락한다 집값 안 하더라도 떨어져요. 거기에 영향이. 예, 안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로 하시고. 근데 파크 하비오 말씀하셨죠? 예, 예. 파크 하비오 이거는 주상복합이잖아요. 주상복합. 예, 그 앞으로는 그 오피스텔이고 또 뒤쪽으로는 그냥 주상복합이 아파트인데 아니고 그냥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7억 되면 파세요. 7억 되면. 아, 7억 정도 할 때 팔아요? 지금 한 6억 한 5천 뭐 이렇게 가고 있죠? 가락시행 물량이 9천 세대가 쏟아지고 예, 모르겠어요, 시세는 지금. 예, 그쪽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7억 정도 선 되면은 매도를 하시고 이거는 보유를 하셔라.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보유해요? 이거 운암역 프루지요, 이거. 아, 오너님 건 보유하고 네. 네. 파크 하비오는 앞으로 전망이 안 좋나요? 전망은 괜찮은데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네. 7억 이상을 치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아, 주상복합이니까. 예. 아무래도 사람들이 아파트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게 네, 네. 예.
여러 개 되시면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데 7억 이상은 가기가 네. 힘드니까 일단 이거는 매도를 하세요. 네. 예, 자, 예. 시청자분. 네. 네. 그리고 전화- 저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시간 지금 관계상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네. 방송 네.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방송 끝나고 다시 연락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고민 상담 모두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